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규제 완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형으로, 그리고 임대인 기숙사 등 비아파트의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각종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건설 경기도 덩달아 불리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현장에서는 임대인 기숙사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수익형 건물에 대한 건축이 계속 추락하는 분위기인데, 아파트는 가격도 오르고 전세 수요도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탓인지 최근 국토부에서는 시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서 비아파트를 활성화시키고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고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임대인 기숙사, 꼬마빌딩 등 수익형 건물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이번에 발표된 입법 예고의 주 내용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기존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소형주택이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형주택의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형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분리하고 소형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해서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며, 또 두 번째로는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기존의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의 아파트형으로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내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급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전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러한 입법 예고의 제한 이유 및 배경에 관한 것인데, 현행 법령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5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유형을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주택시장에서는 주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 따라 시장 수요에 부응하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주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도시형 주택을 5층 이상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과 문제점에 관한 것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 주택은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덜하기 때문에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과,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과 달리 주거시설로 인정받아 취사시설이나 발코니 확장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전용률도 아파트와 비슷한 70 내지 80% 수준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빌라 깊이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 누계는 3,300여 가구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던 2011년 상반기 32,000여 가구의 10.4% 수준에 그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최근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러한 입법 예고에 대한 시장과 현장의 반응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주택시장과 현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동안 침체된 아파트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가족 단위 거주 가능 면적 공급은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또 최근 공사비 상승, 공사비 대출 한계 등에 따른 건설 경기 부진, 그리고 전세 사기 문제, 또 지금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임대인 기숙사 등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해 집값 불안이라든지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 현실과,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 기피가 심한 상황에서 임대인 기숙사와 같은 임대사업은 모르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은 쉽지 않아 보여 투자 가치도 아파트보다 낮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임대인 기숙사 등 비아파트가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것인데,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데 대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한 임대인 기숙사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에서도 넓은 면적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것과 같이 면적 규제 완화가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또 최근 아파트에 비해서 임대인 기숙사 등 비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세 사기 문제 여파로 인해서 이러한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된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통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잘 알려진 상가주택이나 작년부터 시행된 임대인 기숙사에 대한 건축이 시들해지고 있는 데는 전세 사기 여파와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최근의 금융 환경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주목할 만한 것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서 정부에서 임대형 기숙사라는 새로운 용도의 건물을 신설하고 임대형 기숙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파격적인 조치,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비롯한 건축관련법을 대폭 완화하고, 특히 임대형 기숙사 건축비의 조달을 위해서 세대당 5천에서 9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데다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부여한다고는 하였지만, 실제 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들이나 공사비 조달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부정적인 시각까지 보여서 실제 이러한 건물을 지어보려는 건축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인 기숙사 등 비아파트의 공급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 등 현장의 소리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규제 완화에 대한 입법 예고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입법 예고의 주요 내용, 두 번째로는 제한 이유 및 배경, 또 세 번째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과 문제점, 또 네 번째로는 시장과 현장의 반응,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비아파트가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길 원하시거나, 또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건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유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축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서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